안녕하세요. 어, 그게 썸네일의 답은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은 막대한 채권국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채무국들은 연합국이나 패전국 독일이겠죠. 물론 1차 세계대전에 중립국이었던 미국이 참전하면서 연합국 승리로 끝났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1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고 연합국이 승리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남북전쟁을 치른 미국이 자본주의의 산업화 물결을 호황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고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선택받은 땅만큼 미국에서는 생산되지 않은 자원이 없었고요. 그죠? 더군다나 19세기 중반부터 시작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지만 그 미국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막대한 부국으로 산업 부국으로 자리 잡았고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이 영국을 제끼고 강국으로 군림하게 된 겁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에 참 재밌는 걸 보면요. 사촌끼리 시작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촌의 조상은 누구냐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왕실은 지금 유럽 곳곳에도 거의 다 혼맥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스 여기 지금 왕정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이 왕정의 왕들 보면 거의 다 빅토리아 여왕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도 빅토리아 여왕의 후손 손자들끼리 쉽게 말해서 저거 사촌들끼리 전쟁을 한 건데 전쟁을 일으킨 독일의 빌헬름 2세는 빅토리아 여왕이 가장 아꼈던 큰딸 이름도 빅토리아라 했습니다. 빅토리아 공주. 그 공주가 독일로 시집을 갔거든요.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도 독일인이잖아요. 알버트고, 그죠? 그래서 이 당시 이 영국 왕조를 독일 하노버라는 그 지명을 따가 하노버 왕조라 그랬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으로 사촌끼리 전쟁하면서 왼수가 돼가지고 하노버 왕조에서 윈저 왕조로 바뀌어가 지금 윈저 왕조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웃기는 게 있어요. 지금 영국의 황태자 찰스하고 카밀라도 알고 보면요. 같은 빅토리아 여왕의 후손입니다. 우리 빅토리아 여왕이 혈육병의 보인자였던 것은 영국 왕실의 이런 건친 혼맥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나타난 불치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1차 세계대전 일으킨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요 조금 개팍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나중에 전쟁에 지고도 자신은 어디로 좀 망명해가지고 네덜란드로 망명했나 해가지고 끝까지 유유자적 잘 살았습니다. 그죠? 자, 이 빌헬름 2세가 전쟁을 일으키게 된 힘은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의 결과잖아요.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으로 통일한 이 독일을 독일 제2제국이라 하거든요. 신성 로마 제국이 독일 1제국이라면 이 당시 그 1차 세계대전 일으키기 전에 한 30년 전에 통일한 이 독일을 비스마르크의 공이 컸죠. 통일한 독일을 독일 제2제국이라 하는데 그런데 이 빌헬름 2세가요 비스마르크를 해임해버렸잖아요. 해임하고 지가 정권을 쥐고 진짜 황제 정권을 전제왕정으로 그죠 부활하면서 다스리다가 결국 그 무서운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는데 물론 사라예보 총성으로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그 발칸반도 그죠 거기 사라예보에서 총으로 저격하면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되잖아요. 이걸 계기로 이제 서로 이제 상대방 나라에 선전포고하면서 결국
이 독일과 또 영국, 프랑스, 독일과 연합국, 영국, 프랑스의 전쟁이 돼버렸는데, 되는데, 그러면, 전쟁 일으킨 독일의 그 빌헬름 2세 황제는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녀 사이라면, 그러면 영국의, 그 연합국 독일과 맞섰던 영국 왕은 누구냐 하면, 조지 5세라고, 빅토리아 여왕의 친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촌끼리 전쟁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 1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참전으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중간에 참전하게 된 계기가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9년 사이인데, 그 중간에 1917년에 미국이 참전했어요. 미국은 전통 외교가 이 고립주의라 해야 되나? 중립 외교. 그 몰로 대통령 이후에, 미국 몰로 대통령 이후에, 이 고립주의가 거의 다 영광의 고립이라고 하고, 이걸 중립 외교라 하는데, 이게 미국 전통 외교인데,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두 다 미국은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참전해가지고 결국 연합국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중립국으로 관망하고 있던 미국을 건드리는 게 독일이 잠수함을 무기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바다 밑에 잠수함을 군함으로 미국 민간인 배를 침몰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독일이 선전포고하게 되고, 그게 1917년 1차 세계대전 중간인데, 이때 또 그거 연합국이었던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을 레닌이 일으켜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근데 레닌은 이 전쟁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해서 연합국이 이제 승리를 거둔 거고요. 결국 1919년 그 파리 강화회담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근데 1차 세계대전 자체가 의로운 전쟁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나 전쟁 일으킨 독일이나 연합국, 영국, 프랑스 다 보면 제국주의, 땅 따먹기에 혈안이 되었던 나라들끼리 서로 더 많은 땅을 따먹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니까 누가 선하고 악하고 이런 기준이 없어요. 1차 세계대전의 파리 강화회담도 철저하게 이 강대국에 유리한, 그래서 일본도 거의 뭐 무임승차하다시피 해가지고 일본도 그저 별로 한 거 없으면서 일본도 많은 덕을 보았죠. 우리나라 식민 지배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었고요. 그죠? 그렇게 되었고, 1차 세계대전은 그래 이제 파리 강화회담으로 1919년 끝이 났지만,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전통 외교가 몰로 외교, 중립 외교라고 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도 미국은 중립국이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세계 가장 오래된 중립국은 스위스죠. 스위스는 그 1810 몇 년대가 14년 비인 체제 때 그때 중립국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근 한 200년 되어가네요. 스위스지만 미국도 몰로 대통령 이후에는 이제 중립 외교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지금의 미국과 이 당시 미국은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2차 세계대전에도 미국은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서 45년까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제? 그런데 2차 세계대전도 여러분 알게 보면요. 저는 독일만큼 전쟁의 공범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면 소련 스탈린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한 번 더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39년에 일어난 2차 세계대전, 1945년에 미국의 원자탄 투하로 일본과 독일이 항복을 하지만, 독일은 그 전에 항복했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전쟁은 끝나는데 연합국이 이기게 되는데, 중간에 미국이 그렇게 참전하게 된 거는 1941년에 여러분 다 아시죠? 태평양 전쟁,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 군사기지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잖아요. 선전포고 없이 야만스럽게 일본이 그렇게 미국을 태평양 전쟁
끌어들이면서 미국이 2차 대전에 이제 영국 연합국 일원으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은요, 스탈린은 2차 대전에 연합국이 아니었다가 끝나갈 무렵에 참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남북 분단되는 계기도 되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스탈린그라드 전투하고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비참한 전쟁이었는데, 그 당시 스탈린이 얼마나 잔인하게 전쟁을 했는지, 스탈린이 왜 2차 세계대전의 독일과 같은 공범인지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미드웨이 해전이라든지 뭐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잠자는 호랑이, 가만히 있던 중립국 미국을 2차 대전에 끌어들인 게 잠자는 사자입니까? 미국이?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실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제가 우리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소련 스탈린의 악마 같은 잔혹한 범죄를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